자, 왜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되냐면 60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러고 난 후에야 법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술을 마시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못 마시게 하잖아요. 절대 못 마시게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스마트폰. 자, 왜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되냐면 이제 20세기 초에 자동차가 보급됐잖아요. 근데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언제 자동차 안전벨트가 의무화됐냐면 60년대에 의무화됐어요. 60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러고 난 후에야 법제가 된 거예요. 카시트는 80년대. 80년 동안 아이들이 카시트 없이 다녔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리고 90년대까지 아이들이 자판기에서 담배를 살 수 있었어요. 자판기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해보시면 중고등 때 담배 피는 애들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지만. 지금은 신분증 없이는 불가능하죠. 사는 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휘발유 넣으러 가실 때 휘발유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무연 휘발유 이렇게 써 있죠. 무연 휘발유가 뭐야?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 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유연 휘발유도 있냐? 있었어요. 90년대까지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나 일본은 빨리 무연 휘발유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아프리카는요. 최근까지도 사용했어요. 최근까지도.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해 어마어마한 양의 미국의 대기 중으로 이제 납이 수십만 톤씩 유입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리고 그 납이 아이들의 뇌 발달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 그리고 인지 발달 저해 반사회적인 행동 발생률을 높인다는 증거들이 쌓이고 나서야 그 다음에야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다리면 늦는다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이 유해 물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해 물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코올이나 담배나 마약과 같은. 물론 스마트폰에 편익이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편익이 있어요. 특히 어른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혜택을 누리시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치러야 되는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굉장히 미미해요. 편익은 요만큼, 폐해는 이만큼. 그러니까 사용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술하고 비슷해요. 술은요, 도수가 높은 알코올을 마시면 소화가 하는 데 도움이 좀 돼요. 그런 편익이 있어요. 근데 많이 마시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술에 편익이 있다고 해서 술을 마시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못 마시게 하잖아요. 절대 못 마시게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술이 안 좋은 거는 술이 뇌에 치명적이기 때문인데 스마트폰도 뇌에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금지하실 거면 스마트폰도 금지하시고 스마트폰을 주실 거면 술도 좀 먹이셔도 돼요. 농담입니다, 물론. 전두피질 계속 얘기하지만 집행통제 기능 20대 중반에 완성되니까 스마트폰 사용 규제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더 많이 경험시키셔야 되고, 과잉보호 기조 버리셔야 되고, 충분한 자유놀이 주셔야 됩니다. 초등 때는 특히나.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결벽적으로 계속 보드게임을 하는 날 더 책을 잘 읽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놀이가 아이들 학습을 더 촉진하거나 강화하거나 도와준다는 연구들이 있었던 거죠. 초등 때 최대한 많은 자율독서를 저희가 시키려고 하는 게 중등 때부터는 자율독서 할 시간이 매우 많이 줄어요. 그때 아이들이 그런 독서에 푹 빠져들어서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어떨 땐 3시간, 4시간까지도 있고요. 눈앞의 성과에 목매다 보면은 장기적인 전략이나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아이들을 저희가 끌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학교와 지역 분위기를 좀 바꾸고, 저희가 이제 교육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더 확산하는 게 저희 비전 같아요.